해주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센스 보세요. 리본도 달아주시는 센스가 대단하신 거예요. 거의 뭐 인류 제과점에서 시킨 것처럼 좋습니다. 자, 우리 뒷타임 한번 시작하면 또 어머님도 바쁘시잖아요. 12시 반 되면 제가 칼같이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사는 또 칼같이 끝내야죠. 자, 이 시간에 우리 질문하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말하는 거에는 크게 우리가 말해주기가 있고 질문하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대화를 할 때 이건 우리가 우리 입장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해주기가 많으세요? 질문하기가 많으세요? 여러분 이야기하실 때 자녀들에게 말해주기가 많으신가요? 몇 대 몇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말해주기가 뭐 8대 2? 말해주기가 많으면 그죠? 아니면 뭐 7대 3? 이런 거 있죠. 자,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7대 3? 또 5대 5? 네. 우리가 대부분 말해주기가 많거나 또는 질문하기가 많이 있다는 분도 계신데 오늘 그걸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물론 말해주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필요할 때가 있죠. 어떨 때 말해주기가 필요하죠? 어떨 때 말해주기가 더 효과적입니까? 말해주기. 나온 것처럼 서술, 설명해 주거나 또는 명령, 지시, 포함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과제가 있거나 오늘 아침에 이제 애가 급하게 막 학교에 나가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그 신발장 앞에서 너 오늘 뭐 신으면 좋을까? 막 이런 거 묻고 있으면 시간이 다 가겠죠.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빨리 야 이거 신고 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질문하기가 더 좋을 때도 있죠. 질문하기가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질문하기는 궁금한 게 있을 때, 정말 궁금할 때, 호기심, 궁금할 때, 또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때, 약간 마치 거울을 내주듯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거나, 또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될 때는 질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해주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아이들이 질문해왔을 때, 아이들이 정말 몰라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엄마, 이거는 뭐야? 물어봤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같이 물어보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하죠. 네, 그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야 될 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많은 사람을 대상할 때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아이들도 많을 때는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묻을 수가 없을 때는 한꺼번에 전체적인 공지사항처럼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말해주기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던 것도 질문하기라면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엄마들 사이에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핀란드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핀란드식 교육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방식입니다. 핀란드식 교육을 한다면서 약간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핀란드식 교육을 마치 외국식처럼 방임식으로 그냥 애를 풀어놓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에 속하고요. 핀란드식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질문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 큰아들이 어렸을 때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새를 그린 거예요. 독수리가 그렸어요. 근데 독수리 발이 3개입니다. 4개구나. 4개를 그렸어요. 왜 독수리 발이 4개인가 그랬더니 두 발로는 물고기를 잡고 두 발로는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넘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 독수리 발이 4개냐? 이렇게 딱 때려주면 참 좋겠지만 속은 불안하겠지만 그때 한참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코치 훈련을 받을 때라 꼭 참고 물어봤죠. 그래? 독수리 발이 4개인가? 독수리 발이 정말 몇 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하더니 책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책이 있어? 새에 대한 책이 있어. 가져. 얘가 얼른 가서 책을 꺼내오는 거죠. 독수리 책을. 볼래? 봤더니 발이 몇 개야? 2개네? 물고기 어디 잡고 있어? 한 발로 잡고 한 발로 서 있네? 그렇구나. 다시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독수리 발을 2개로 그린 거죠.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애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고 야, 2개야 이거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면 이 다음에 아이가 그런 비슷한 그림을 그릴 때 정말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께 물어보겠죠? 근데 물어보려고 하는데 부모님 옆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책을 찾을까요? 포기하겠죠? 이 방식의 차이인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보게끔, 책에 익숙해진 아이들, 방법을 한번 배워본 아이들은 책을 찾아보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막 축구 얘기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막 축구, 엄마,
호날두 알아? 막 그러면 엄마가 호날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날든지 뭐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아이들의 질문에 이 부모님의 대답의 유형들 정말 모르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나는 바보다 이런 얘기예요. 애가 물어보는데 모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더 나쁜 건 뭐예요? 야 몰라도 돼. 그럼 이거 무슨 얘기야? 나도 바보고 너도 바보가 돼야 돼 이런 뜻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내가 모르겠어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엄마도 모르겠는데 궁금하긴 하다. 찾아볼래? 그럼 아이가 인터넷에 뒤지든 책을 보든 찾아내겠죠. 찾은 다음에 엄마한테 알려줘. 그러면 엄마한테 알려줍니다. 엄마 너는 뭐래? 호날두가 몇 살이래? 그러면 그랬구나. 야 엄마가 너 덕분에 모르는 것도 알았다. 야. 좋은 거 알려줘 고마워 하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자신의 정보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뭐든지 찾아보겠죠. 검색을. 그 인터넷 검색하는 것도 인터넷이 워낙 안 좋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무분별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시죠? 대부분의 많은 작업들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의 바다죠. 정보가 없는 게 없고요. 요즘 아이들 그 대회도 있습니다. 검색 대회 이런 거 아세요? 인터넷 검색 대회. 어떤 키워드를 던져주고 빨리 찾는 애가 우승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아이들이 요구되는 것은 많은 것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딱 문제가 조달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내느냐 그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신속히.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떤 이 태스크를 던져주면 그 숙제를 던져주면 어떤 애가 더 빨리 이 과제를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자기 혼자 산업시대처럼 이렇게 나사 돌리고 이런 애들은 맨날 하는 거니까 실수 없는 게 중요해요. 실수 없는 게 최고예요. 얘는 실수가 없어 시키면. 이런 애가 최고로 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창의성 그렇잖아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창의성의 뜻은 다 아시나요? 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그죠? 해결 능력이에요. 해결 능력.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빨리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내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을 질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엄마나 또는 아빠나 부모님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기르면 그 능력들이 생기면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와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차세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재, 천재들을 다루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입니다. 애들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애들에게 문제를 주었을 때 이거를 원래 주어진 공식대로 푸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은 이것을 어떻게 풀 걸 고민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풀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애들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미분, 적분 이런 거 많이 공부했었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기억 안 나시죠? 지금 문제는 푸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 영역이 아니면 어렵겠죠. 근데 그런 미분, 적분 문제를요. 본 적도 없는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풀 수 있겠습니까? 풀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원리만 알려주고요. 아이들이 풀으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집중해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답이 보인대요. 실제로 그걸 검토하고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재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보통의 아이들을 이 어떤 특별 실험실에다 가둬놓고선 애들에게 미분 적분 문제를 던져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이런 애들한테 고등학교 2, 3학년이 다루는 미분 적분 문제를 던져주고 풀어보랬더니 애들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공식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답을 맞추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 해결 능력. 그것을 기르는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해왔을 때도 성의껏 대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몰라는 뭐라고요? 난 바보야. 몰라도 돼? 나도 바보, 너도 바보가 돼야 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아이들 질문할 때 무시하지 마시고 잘 듣라고. 물론 아이들이 막 질문이 쏟아지는 나이대가 있어요. 뭐 진짜 4살, 5살, 6살 넘어갈 때 아이들이 막 심지어는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아빠 저거 뭐야? 저게 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 등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그것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배우는 거죠. 아 저런 거 몰라도 되는구나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아이들이 넓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게 가능성 기억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됐죠? 얘는 뭐가 된게 어렸을 때 보면 별자리만 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럼 몰라도 돼! 이렇게 해서 정말 인류의 천문학으로 유명하게 된 애를 미래를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별자리에 관심을 별자리 책도 사주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그 말씀드리면요. 전문가들 입장입니다. 학원의 원장님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부터 그 아이들의 학습 방식이 바뀝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가 보내놓잖아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우고 오는 거야 할 정도로 잘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 요즘 초등학교에 보내놓으면요, 별로 그렇게 옛날에 저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처럼 배우지 않아요. 학습 양도 많지 않고 심지어 진도도 다 빼지 않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것도 워낙에 많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확 바뀝니다. 입시 모드로 확 바뀌어요. 아이들을 조기 유학 얘기도 나왔지만 조기 유학을 보낼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전에 보내셔야 돼요.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유학을 보낸다? 이거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는 수준.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보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보내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보낼 마음이 있으시면 중학교 때는 유학을 보내면 안 됩니다. 어학연 수도 어렵습니다. 왜냐? 중학교에 들어가면 이미 모두가 입시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쫓아가기도 바빠요,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학원이고 뭐고 보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학원들이나 이런 데가 워낙 이게 혹시 학원 관계자가 계시면 혹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장님들 많이 얘기 나눠보면 이게 워낙 우리나라 이 사교육이 워낙 많이 크고 거의 뭐 얘기로는 뭐 3조 원? 3조 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뿌리는 돈들이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은행 통장에 봉급이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냥 찍고 나가잖아요. 그냥 돈이 찍고 통장을 찍고 나가잖아요. 그냥 다 바로. 그 중에 어디로 가요? 다 사교육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에 집중되는 중학교부터 그런 게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요한 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대화하고 묻고 스스로 찾아내고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방법들을 갖추고 있는 애들은 이른바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됩니다.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돼요. 요즘 학원에서 막 자기 주도 학습만 거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코칭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게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게 학원에서 스스로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방법을 길러주기 위해서라도 어렵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일본의 한 저자가 이 질문에는 7가지 힘이 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하면 땡이 나온다. 뭐가 나올까요? 답이 나온다. 정확합니다. 답이 나온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네,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도 궁금한 게 있잖아요. 질문하십시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찍지 마세요. 아이들은 너 이랬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찍지 마세요. 질문하십시오. 순수한 거.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뭘 자극할까요? 교감? 오감?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생각을 자극합니다. 질문을 해야 애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밀어넣다 보면요, 생각이 사라집니다. 자기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중요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데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면 뭘 얻을까요? 지식 또는 지혜 또는 비슷하게 정보를 얻습니다. 질문하면 정보를 얻어요. 네이버에 물어보세요잖아요. 그죠? 네이버에 질문 하나 던지잖아요? 그럼 수많은 지식인들이 밑에서 물어만 봐 내가 알려줄게 말 줄을 섭니다. 왜 이렇게 지식인이 많은지 그런 거 아니세요? 그죠? 물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은 진짜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검색대회, 뭐 인터넷 검색대회 이런 거 하잖아요. 질문을 어떻게 던지냐에 따라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빨리 찾느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인터넷 잘 뒤지잖아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다 나옵니다.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웬만한 의사들 의학적인 지식도 다 나옵니다. 정말 신기하죠. 요즘은 중요한 건 질문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짜 똘똘한 놈하고 안 똘똘한 놈하고 앉혀놓고 뭐가 뭐로 구분이 되냐면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라고 하면 금방 나와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지 모든 그 어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휘 능력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질문을 던져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어디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 해서 찾는 거예요. 그 정확한 것을 어떻게 찾느냐, 누가 찾느냐, 어떤 방법을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면
정보, 아이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찍지 마시고 질문하십시오. 정보를 얻게 됩니다. 누구에게든 질문을 하시고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선생님 얘가 왜 이렇게 되도록 놔주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얘가 요즘 뭘 하고 있는 거죠? 물어볼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진짜 네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뭐니? 요즘 네가 제일 꽂히는 게 뭐야? 너 뭐가 제일 좋아? 너 뭐가 되고 싶어? 네 꿈은 뭐니? 계속 물으시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얻어주고. 네 번째는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화의 방향은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끌어가요. 자,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막 자기 얘기 막 합니다. 야, 그만 좀 얘기해. 야, 그만 좀 얘기해. 이렇게 끊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들으셨다가 질문을 잘 던지시면 대화의 방향을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자, 그럼 오늘 무엇부터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요, 갑자기 대화의 방향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주도하는 사람 누구냐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누구냐면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MBA 과정이나 이렇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젊은 CEO들이 들어오잖아요. 젊은 경영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중간 부사장 같은 거 하면서 공부 좀 했다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 아랫사람들, 직장인에서 아랫사람들하고 딱 할 때 잘 들어보시면 그런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 잘 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주로 배운 사람들에서 뭘 하냐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이런 뭐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부장님 이거는 그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줄 누가 하죠?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설명은요. 질문은 누가 하죠? 높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제가 도와줄 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딱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딱 됐는데 일이 처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이 사람들 말도 두 말도 하잖아요. 책상만 딱 치웁니다. 그게 요즘이지. 공부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좀 그래도 높은 위치에 그래도 정말 자기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주로 다른 사람 밑에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시면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잘 똑똑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아시겠죠? 질문을 하면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낼 거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질문하면 뭘 열게 할까요?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렇죠?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 제일 좋았던 건 뭐야? 질문들을 하면요, 마음이 열리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입니다. 시작. 질문은 귀를 기울여요. 자, 5번과 6번은 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아이들에게 대화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엄마들이요, 제가 이제 2달 동안 강의하면 엄마들이 열심히 이제 막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뭐 하시겠어요? 애들한테 써먹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열심히 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야, 엄마가 이리 와봐, 앉아봐. 학교 갔다 왔는데 앉아봐. 학원 갔다 왔는데 앉아봐. 엄마가 오늘 진짜 열심히 공부한 게 있고 엄마 이야기를 좀 엄마 할 얘기 앉아봐. 그럼 애가 뭐야? 됐어. 자기 말에 막 들어가려고. 야, 너 엄마 열심히 공부해. 너 알려줬는데 왜 말을 안 듣고? 빨리 알아? 그 아이가 문을 콱 닫으면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하라는 거잖아. 그럼 갑자기 엄마가 할 말을 있습니다. 왜요? 그 말을 하려고 했거든요. 뭐냐면 아무리 멋진 말이건 아무리 좋은 말이건 아무리 좋은 책이건 다 읽었는데 엄마들의 결론은 뭐예요?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아이들은 그걸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들리겠어요? 애들은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열게 해야 되죠. 질문을 던져요. 오늘 어땠어? 오늘 기분 좋았던 일 있어? 그 유한한 질문의 시작은 좋은 거. 아무리 애가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도 쟤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이 되더라도 기분 좋은 거. 그래야 마음이 좀 열려야 이야기하고 마음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좋은 거. 오늘 좋았던 일 없었어? 오늘 계속 기분 좋았던 건 뭐야? 오늘 뭐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간단한 거지만 질문부터. 마음이 열려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 귀도 기울이고, 그걸 물어봐야, 물어보면 대답을 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요즘 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예인들이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 나갈 때 이제 막 소속사에서 막 난리를 치죠. 입을 너 말하면 안 된다.
근데 나가면 앱이에요. 왠지 아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된 거죠? 물어보면은 그 기자들 잘 보세요. 절대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꼭 질문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물어보면 하면서 자꾸 자기는 말을 하기 싫은데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으면 누구나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요 귀를 기울이게 되고 질문하면 마음이 열리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된다. 자,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뭐가 될까요? 네, 무슨 얘기냐? 질문을 받으면 스스로 답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질문이 좋다는 거겠죠? 그런데 질문이라고 다 좋은 질문이냐? 이런 질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왜라는 질문, why라는 질문은 원래 좋은 질문이에요. 스스로 질문하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이 왜를 모두 남발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꾸 남발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겠죠? 따지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체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왜라는 것은 좋지만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이제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원인, 정말 이것의 깊은 의미를 궁금해하실 때 물어보시는 거고요. 왜라는 질문은 이게 마치 따지듯이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했다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유도 질문이 뭡니까?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지금 뭐 해야 될까?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예. 차라리 야,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공부 좀 하면 좋겠다. 그냥 얘기를 하는 게 낫죠. 내일 모레 시험인데 오늘 뭐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 것은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히려 유도 질문을 받으면요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도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게 낫다. 오히려 이제 이것을 좀 더 고난이도로 가면 내일 모레 시험 때 얘가 공부를 안 합니다. 뭐라고 아이하고 얘기하면 좋을까? 내일 모레 시험이지. 지금 그래도 잘 해놓은 건 뭐야? 잘 준비된 건 뭐야? 네 생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야?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나는 국어는 자신감 주고. 지금 근데 조금 모자란 건 뭐야?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좋아질 건 뭘까? 이런 식으로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학을 좀 해볼까? 그럼 수학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어? 지금 당장 안 될 거 같아. 좋겠어. 그래, 그거 한 2장만 해볼까? 그 2장만 해보면 엄마가 좀 포상도 보는 거죠. 맛있는 간식. 네가 원하는 거 많아. 이런 식으로 잘 해가면서 아이를 잘 끌어가시면 훨씬 좋죠. 아이도 급하고 자기도 알아요. 왜 모르 시험. 왜 그걸 모르겠어요. 긴장도 되고 자기도 나름대로 긴장이 되겠죠. 스스로 그것을 외면할 때 아는 거지. 그런 게 있으니까 잘 그걸 어머니께서 캐치하시면 좋지. 내일 모레 시험 때 뭐 해야 될까 이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도 질문과 비슷한데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데 애가 이미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애는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집에 올 때도 이미 긴장돼 있고 하는 아이에게 그런 식으로 아이 말을 그 심정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는 일이 된다는 거죠. 오히려 다 알고 있는데 선생님 전화하셨더라. 이런 일이 있었다며 야 속상했겠다. 그냥 공감해주고 그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대부분 그냥 겉으로 드러난 일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말 마음이 어땠는지 느끼면 속상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훨씬 아이들이 마음을 좀 이야기를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닫힌 질문이 뭐죠? 예스와 노로 끝나는 단답형 대답이 나오는 질문이죠. 닫힌 질문. 맛있었어? 네. 애들이 점점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면서 부모님들과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대화 시간이 짧아진다는데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부모님들이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다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오늘 학교에 별일 없었지? 네. 없었겠죠. 네. 별일 없었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드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형 예스와 노로 끝나는 대답을 유도하면 대화는 점점 더 짧아져. 그런 것보다는 열린 질문. 예스와 노가 아니라 생각하고 답이 여러 개 되는 질문. 제가 아까 했듯이 오늘 뭐 좋았던 일 있었어?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야? 오늘 제일 재밌었던 게 뭐야? 학교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이런 식으로 좀 열린 질문. 좀 생각해보고 재밌었던 거? 뭐지? 그럼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시면 훨씬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이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3번 이상 동일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한테 무슨 질문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는 3번 이상 동일한 질문을 해도 애가 대답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첫 번째, 대답하기 싫을 때. 아예 계속 물어보는데 이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는데 묵묵부답이에요.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스탑. 더 이상 묻지 마라. 더 이상 물어봐야 기분만 더 안 좋고 그렇게 다그쳐서 들어봐야 나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두 번째, 3번 이상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어떤 때일까요? 정말 답을 모를 때.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애가 대답을 안 합니다. 정말 답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물어봐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자꾸 이런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자꾸 동일한 질문을 답도 모르겠고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물어보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신이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 고3병 같은 옛날에 무슨 갑자기 시험지를 받았는데 막 백지가 되는 거 이런 것도 백지로 보이는 문제가 안 보이고 백지로 보이는 것도 이런 경우가 이제 멘탈이 깨져서 그런데 아이들이 멘탈이 약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질문 딱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갑자기 그냥 사람이 멍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답도 모르겠고 말하기도 싫고 이런데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얘는 그냥 유체 이탈인 거예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얘는 내 앞에 있긴 하지만 이미 정신은 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좋다고. 이 습관처럼 돼요. 그래서 그런 막 문제를 대해서 어렵기만 하면 얘가 순간적으로 뒤에 것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제 훈련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3번 물어봤는데 애가 모르겠다. 그럼 그냥 뒤로 밀어줘. 너 기분이 안 좋구나. 얘기하기 싫구나.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하고 뒤로 빠지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네. 그 문제를 같이 보거나 풀어줄 때도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가르칠 때도 문제를 막 푸는데 애가 어떤 문제 딱 막힌 다음에 알 것 같은데 응용 문제나 이런 게 그런 게 많잖아요. 되게 비비 꼬는 문제들. 응용 문제나 딱 부딪혔는데 애가 이거 못 풀어요. 그럼 그거에 매달려 계속 풀어봐 이게 아니라 설명해서 풀어라 이게 아니라 그때 잠깐 쉬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뒤로 갑니다. 뒤로. 제가 잘 풀었던 원리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걸 좀 읽다가 잘 풀고서 자신 있는 문제를 자기가 답을 맞췄던 것을 다시 보고 다시 넘어오면 오히려 이게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제나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부터 쉬운 것부터 풀라고 맨날 시험 때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나름대로 기술인 거예요. 애들이 어려운 거 딱 막혀가지고 거기서 막 헤매고 있으면 나머지 다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걸 풀고 어려운 게 딱 막혔다. 그럼 좀 생각해보다 안 될 것 같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풀고 있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그래서 꼭 애들한테 질문을 할 때도 3번 이상 동일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다그치기를 하지 마시고 질문은 그쯤 되면 뒤로 빠지시면 됩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기 싫구나? 이 정도만 그냥 공감하고 알아줘도 아이들은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줘야죠. 구멍. 나중에 아이들 꼭 짜증을 내도록 만들지 마시고 구멍을 줘요. 자, 그래서 질문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코칭의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대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얼굴짝하고 한번 해볼까요? 얼굴짝 맞아보세요, 얼굴짝.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 엄마, 지신 분이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있는데 그 대화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잠깐 앞을 보시겠습니까? 자, 케이스 스터디의 하나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는 어떻게 해요? 리얼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진짜 여기에 빠져드셔야 돼요. 지금은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빠져들어 정말 내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애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잘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죠? 자, 우리 앞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들은 소문난 개구쟁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요일이면 하루 종일 녀석에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러내야 한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도 아이가 너무 까분다면서 집에서 교육 좀 시키라고 말한다. 오늘도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때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아유, 네, 그런 거죠. 자, 지금부터 엄마 손 들어보세요, 엄마. 네, 엄마는 엄마. 아들 손 들어보세요. 아들은 아들. 자, 리얼하게 하셔야 됩니다. 엄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부터 시작합니다. 엄마, 아들 대화. 시작. 엄마 하던 대로 와서 평상시처럼. 에이키스나 하시면 됩니다. 자, 에이키스나 하시면 됩니다. 에이키스나. 네, 좋습니다. 아셨죠? 아니요, 에이키스나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훌륭한 연기 보여주신 분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여기 엄마 역할 선들죠. 엄마. 엄마. 또 여기 엄마 누구세요? 엄마. 좋습니다. 자, 우리 엄마 대화가 끝났습니다. 느낌 어떠세요? 좀 솔직히 짜증나는데. 짜증나요? 네. 자, 우리 엄마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자연스럽다. 이건 내 스타일이다. 자, 우리 여기 엄마. 네네. 저는 내 중에 둘째한테 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중에 둘째에게, 네, 언제나 이렇게. 아니, 언제나. 갑자기 부인해 보시는, 네. 주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엄마 누구세요? 네, 어떠셨어요? 네. 대화 끝나고 느낌이 어떠세요? 아이에 대한 거? 마음이? 짠해요? 그렇군요. 자, 여기는 아들 했던 분. 네, 아들. 대화 끝났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엄마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엄마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아들. 네, 엄마가 요구 조건이 너무 많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아들 누구셨어요? 아들? 권사님 아들?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다. 욕심이 너무 많군요. 여기 아들 손 들어보세요. 네, 아들. 내 얘기는 안 듣는 것 같다. 엄마 얘기만 한다. 우리 아들.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좋군요. 자, 좋습니다.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B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자, 아까처럼 엄마는 엄마고요, 아들은 아들 그대로입니다. 자, 엄마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리얼하게 시작.
네, 좋습니다. 끝나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대화가 끝났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네, 느낌이 어떠십니까?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우리 엄마. 그래요. 이 정도는 하는 것 같다. 앞에는 아들, 뒤에는 딸. 네, 아들을 이렇게. 자, 됐습니다. 여기 우리 엄마, 네, 엄마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시나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또. 내 아이 방법을 좋아할 것 같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좋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네. 대화가 끝났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엄마 말이 되게 잘 들린다. 마음이 되게 편했다. 좋네요. 네, 우리 아들. 말을 좀 하고 싶고 유도를 해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말을 더 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여기 아들. 네. 엄마랑 교감도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또 아들. 아까는 엄마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내가 잘하는 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엄마 말만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엄마가 너 뭐 잘하는지 물어보고 그거 막 추려 세워주고 또 엄마가 이거 빼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대화가 좀 통한다는 말이 좀 통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형, B형을 보면 B형이 코칭 대화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뭐 현실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스탠다드한 걸 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자, 이제 코칭 대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저희가 3대 7로 얘기합니다. 코칭은 말을 적게 합니다. 상대방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A형 대화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말을 많이 하죠? 온통 빨갛죠. 온통 빨갛죠. 예. 이거 엄마 말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B형 대화 넘어갑니다.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아이가 말을 많이 하죠. 엄마는 적시적소에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코칭 대화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코치는 말을 적게 한다. 그 대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3대 7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훈련을 해보면요. 거의 1대 9를 목표로 해야 3대 7이 겨우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3대 7을 목표로 하잖아요.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이게 반전돼 있어요. 여러분이 훨씬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 자체를 거의 말을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을 안 무셔야 3대 7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해봐서 압니다. 나올까 말까 합니다. 자, 코치는 말을 적게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A형 대화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A형 대화. 질문이 있습니까? 엄마 대화 중에. 물음표는 있는데, 야, 내가 공부 열심히 했냐고 물어봤지 재미있냐고 물어봤어? 이게 질문인가요? 아니죠. 네. 또는 뭐, 넌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니? 정말 궁금한 거죠. 얘가 도대체 어쩌려고 그럴까 정말 궁금해하는 거죠. 그게 아니죠. 혼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좋지 않다. 이런 질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 혼 좀 나볼래? 궁금한 거죠. 얘가 정말 혼나고 싶을까? 안 싶을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운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자, B형 대화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이 많이 있죠. 재밌게 놀았니? 기분이 어때? 아주 좋은 질문이죠. 기분이 어때? 요즘 물어보지 그랬어. 너 뭘 제일 잘하니? 궁금한 것도 물어보죠. 자, 코칭의 두 번째 특징 뭐라고요? 코치는 질문을 주로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코치는 열심히 인정 칭찬합니다. 인정 칭찬. 자, 인정도 중요하고 칭찬도 중요합니다. 자, A형 대화 보겠습니다. A형 대화에 칭찬 있습니까? 칭찬. 눈치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B형 대화 보겠습니다. 칭찬 있습니까? 네, 있죠. 자, 어떤 게 있죠? 야,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되게 잘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엄마가 선생님이 이미 전화했습니다. 정말 얘는 좀 교육 좀 시키세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분 나쁘지. 선생님 나만 없네. 난 조금밖에 안 떠들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야,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되게 잘 뛰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이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예? 현실적으로 어떨까? 그냥 이를 악물고 하는 겁니다. 이 엄마가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다음 이야기를 위해서 이를 악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아들이 잘생겨서 그런 거야. 이때의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죠. 자, 친구랑 무슨 재밌는 얘기 했냐? 물어보니까 필리핀 어학연수 하고 막 그래 어학연수 하려면 어떻게 하니까 20점이나 더 받아야 돼. 영어 공부 재미없어.
야, 그 정도면 우리 아들 영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칭찬할 때 이 엄마의 마음 어떨까요? 이를 두 번 깨무는 거죠. 깨물고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엄마의 마음. 네. 이 엄마의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끊임없이 이를 악무는 이유. 그래야 대화가 된다니까. 그래야 아이가 스스로 뭔가 마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여기서 혼내봐야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 아들이 달라집니까? 없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뭔가 방법을 찾는 방법은 참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마음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겁니다. 야, 우리 아들 기대되네. 이렇게 인정입니다. 아, 우리 아들 기대되는데. 자, 근데 그 금기어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너 알지? 엄마는 너만 믿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부담을 주는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야, 기대된다. 기대. 엄마 너 잘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좀 멀리 봐야지. 엄마 너만 믿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죠? 자, 코치는 말을 적게 하고 질문을 주로 하고요. 열심히 인정 칭찬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얘기냐면요. 답을 누가 고릅니다? 아이가 고르는 거예요. 답을 아이가 고르는 겁니다. 자, A형 대화에서는 답을 누가 찾죠? 엄마가 찾죠. 어떻게 찾죠? 야, 엄마가 얘기했지. 영어 잘하려면 문장 외우고 단어도 외워야 된다고. 그럼 장난만 치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B형 대화에서 답을 누가 찾습니까? 아이가 스스로 찾습니다. 그죠? 아이가 스스로 뭐라고요? 자신은 만화책 보면서 단어를 외우면 실증도 안 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자식이 무슨 만화책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엄마는 야, 그거 좋은 생각인데 야, 엄마도 같이 만화책 보면서 한번 해볼까? 그럼 아이가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죠. 중요한 건 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가 생기죠. 좋아, 엄마. 책 사러 가자. 자, 책 사러 갔습니다. 자, 아이는 지금 이미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됐어요. 만화로 영어 책을 공부하는 책을 샀습니다. 살 때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라면 하나 더 떼는 거죠. 야, 근데 엄마가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이걸로 딱 하는데 이거 너무 좋다는데 요거 한 번 더 살까? 애가 살까 안 살까요? 삽니다. 애가 사고자 하는 책 한 권에 엄마가 사고자 하는 책 늘으니까 딜을 잘해. 딜을. 아이들하고 얘네 맨날 나랑 무슨 막 맨날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들어. 이런 거 화내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나갈 애들은 니고시에이션, 이 협상을 잘하는 애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한다고 혼내지 마세요. 말 잘하면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더 키워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의도가 보이는 게 나쁜 거지. 그걸 잘 이야기해 주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는 것들은 들어주시면 좋죠. 그 대신 엄마도 논리를 같이 피면서 딜하는 거죠. 너 이거 하고 엄마가 추천하는 이거 하나 어때? 같이 얹어서 한번 가보자. 그냥 일단은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해.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건 잠깐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봐도 돼. 좀 이런 식으로 좀 마음의 여유 가지고 딱 같이 가져가잖아요. 그럼 아이가 만화책을 보다가 그것도 금방 실증 나겠죠. 안 나겠습니까? 실증 나지. 공부인데 만화책도 공부인데 그죠? 만화책은 만화책으로 봐야 되는데 공부로 보려니까 힘들죠. 그러나 아이들이 좀 실증 날 때 야, 그것도 어렵구나. 만화책으로 보려는 거 쉽지 않구나. 근데 엄마가 이거 보니까 이거 너무 좋던데 엄마가 딱 붙어서 엄마가 추천하는 책 잠깐 보여주고 연구시키고 이러면 훨씬 여러분이 원하지 않던 두 권의 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주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엄마가 참고 일을 부어놓으므로 애에게 계속 에너지를 밀어넣으면서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코치에 대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주도하지 않고 돕는, 내가 언제나 답을 스스로 찾고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코치는 미래지향적 긍정적이다. 자, A 대화를 보겠습니다. A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어 숙제나 하겠죠? 영어 숙제나 해야겠죠?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영어 숙제나 하겠죠? 이 아이는 어학연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애들이 어학연수가 되게 어학연수 갈 거다? 막 이러면 이 아이의 반응 어떨까요? 나는 우리 엄마가 안 보내준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가 하는 거 생각도 안 하고요. 엄마가 안 보내준다고 생각해요. 핑계거리만 만들어줬죠. 자, B형 대화가 끝났습니다. B형 대화가 끝난 이 아이는 아이를 필리핀 어학연수에 그냥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엄마가 20점 올리면 보낸다 그랬다? 20점 올리면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20점 올리면 어학연수 갈 거야. 아이랑 뭔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는 언제나 코칭 대화는 미래지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래서 아이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코칭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칭 대화의 특징 마지막 뭐라고요? 코칭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두산동화에서 어떤 어머니가 이제 조금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이 대화를 가지고 이제 샘플링해서 이런 강의를 끝냈더니 이제 아들 둘을 키우는 어머니 한 분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할까 생각해 보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요. 엄마들이 B형 대화로 시작을 해요, 시작을. 근데 중간에 A형 대화로 넘어가요. 그죠?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야. 야, 엄마가 아이랑은 한번 해보고 보자. 큰아들하고 한번 A형 대화하고 B형 대화. 야, 어떤 대화가 좋냐? B형 대화 당연히 좋지. 그러고 얘기하면 알았어. 엄마도 B형 대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B형에서 A형으로 넘어가니까 A형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엄마한테 얘기해줘. 알겠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B형 대에서 A형으로 넘어가려는 순간에 아들이 그런 거죠. 엄마 넘어갔어. 엄마 그래 알았어.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자꾸 이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하는 거죠. 그러놨더니 너무너무 그 아이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너무 재밌고 이거 잘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꼭 오늘 대화 하시는 걸 보시고 샘플링을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이 뭐 말도 안 돼, 막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서 훈련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첫 시간이었는데 되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우리 꼭 뵙기로 하고요. 우리 조언들이 짜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언들 중에 빠지시는 분이 계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꼭 체크해주시고 이금희가 연락처 좀 받으셨다가 중간에 인사도 좀 나누시고 잘 준비하고 계시죠? 많이 피하셔가지고 우리 꼭 만나요.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야 될 텐데 우리가 부족하고 많이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은 걸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배우고 공부하는 것들 또 느낀 것들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가능성이 충만한 아이들로 길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밖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